과연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아름다운 과일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보약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의 시계를 멈추는 독배일까요? 저는 김성훈입니다. 올해로 80 의사가운을 입고 살아온 지 50년,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제 앞에서 피고지는 것을 보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환자들의 가장 깊은 고통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패턴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과일의 배신이었습니다. 2년 전 겨울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영자 여사 78세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흐트러짐이 없기로 소문난 분이셨지만 그날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끊임없이 구토와 복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위장염과 더불어 간 기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최근에 드신 음식 중에 이상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약을 드셨는지요?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과일을 챙겨 먹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생활비를 아끼려고 시장에서 가장 싸고 예쁜 과일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과일 때문에 제가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한 환자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노년층이 겪고 있는 비극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등바등 생활비를 아끼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불안한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싸구려 수입 과일이라는 이름의 독소의 그림자가 한국의 수많은 가정의 부엌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5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국내외 수많은 의학 보고서를 통해 깨달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특히 겨울철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과일의 양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대는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수입 과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저렴함 뒤에 숨겨진 생산 환경과 유통 과정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지금 아끼신 돈은 나중에 건강을 잃고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하면 1000배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 품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70세, 80세가 넘은 여러분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시계는 영원히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는 굳건했던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저는 미국의 국립보건원 연구 자료를 인용해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자 씨, 60세가 넘으면 면역 기능이 20대, 전성기 대비 평균 30%에서 50%까지 떨어집니다. 독소와 싸울 방어선이 그만큼 얇아진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 몸의 정수공장 역할을 하는 간과 신장의 기능 역시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합니다. 저는 일본의 도쿄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1만 명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10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간 기능은 약 40%, 신장 기능은 35%에서 50%까지 감소합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능이 떨어진 간과 신장에 품질이 낮은 수입, 과일 속에 들어있는 농약 잔류물, 산업용 왁스, 고농도 보존제 같은 화학물질이 매일매일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독소들은 젊은 사람의 몸에서는 빠르게 배출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는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젊은 사람보다 훨씬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자 여사의 위장과 간에 나타난 급성염증은 바로 이 누적된 독소의 결과였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박동진 어르신 82세, 은퇴 택시 운전사, 부산. 얘 사례도 비슷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근검 절약이 몸에 밴 분이셨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크고 예쁜 수입 사과를 골라 매일 2~3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믿고 드셨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수입 사과를 드신 후 혈압이 갑자기 통제불능이 되고 만성 피로와 기억력 저하까지 겪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완벽한 사과의 표면에 발라진 산업용 왁스와 그 속에 숨겨진 허용치 초과 보존제가 그의 복용 중인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과일의 배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 비극을 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50년 임상 경험을 걸고 그리고 제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아 오늘 여러분께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히 보게 되는 중국산 겨울 과일 5가지에 숨겨진 무서운 화학물질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 과일 가게 앞에서 단 6초 만에 안전한 국내산 과일과 위험을 숨긴 수입 과일을 구별하는 김성훈 박사만의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중독을 피하고 소중한 간, 신장, 심장, 뇌를 보호하며 불필요한 입원과 심각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지키는 생존 설명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되찾는 치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영자 여사의 응급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후 저는 그녀가 시장에서 사왔다는 그 문제의 과일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50년 임상 경험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가방에서 나온 사과들은 마치 전시회에 놓인 조각품 같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고 색깔은 지나치게 선명한 붉은색이었으며 겉표면은 마치 유리처럼 번들거리는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크기마저도 마치 자로 갠 듯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영자씨, 이 완벽한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가장 교활한 무기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 연구실로 그 사과의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발표한 수입 과일 보고서를 숙지하고 있던 저는 그 번들거리는 껍질 아래에 숨겨진 비밀을 현미경으로 파헤쳤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사과 표면에서 허용 기준치를 3배에서 5배 초과하는 고농도의 보존제 방부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선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과일을 거의 영원히 썩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화학 코팅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과 표면에 발라진 것이 식용이 아닌 산업용 왁스 성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왁스는 과일을 보기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껍질 아래에 스며들어 남아있는 농약 성분을 완벽하게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해 화합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왁스층을 뚫고 사과의 과육 깊숙이 침투하여 결국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의 몸속으로 곧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은퇴한 교사였던 최 여사가 사과를 꼼꼼하게 씻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이 산업용 왁스는 단순한 물 세척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의 소화기관은 매일같이 이 독성 물질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화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에게 이러한 화학물질은 소화장애, 지속적인 위통증, 그리고 최악의 경우처럼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 여사의 만성적인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은 결국 이 독소들의 끊임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자씨, 우리 한국산 전통 사과는 외관이 이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표면에 작은 흠집이 있거나 크기가 제각각일 수 있지만 그 재배 기준과 안전성은 이 수입 사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겨울철 한국인이 특히 사랑하는 또 하나의 과일, 바로 수입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와 마찬가지로
돈을 아끼려 했던 또 다른 환자. 한지우 어르신 85세, 은퇴농부, 광주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 오신 분이라 과일 보는 눈이 남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시장에서 사온 수입감들은 이상하리만치 고르게 짙은 주황색을 띠고 있었고 익은 정도가 모두 똑같았으며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운 완벽함을 자랑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와, 요즘 감 참 잘 만들지 않소? 라며 자랑하셨지만 제 눈에는 그 완벽함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익은 듯 보이는 수입감은 자연적으로 익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농도 에틸렌가스와 인공성장 촉진제 등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강제로 빠르게 익혀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화학 처리는 소화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부산물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지우 어르신은 결국 이 감을 섭취한 후 심각한 복부팽만과 지속적인 복통, 그리고 만성적인 장염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85세의 대장은 이미 기능이 느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적 자극은 증상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장점막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한지우님, 평생 자연과 함께 사셨는데 화학적으로 조작된 과일에 속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과일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때로 위험의 가면일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보다는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작은 화학물질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선은 이미 얇아졌습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더욱 신중하게 걸러내야만 합니다. 저는 최영자 여사에게 한국산 과일의 작은 흠집은 벌레가 아닌 자연의 증표이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농부의 정직한 땀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록 값싼 수입 과일을 고집했던 것은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마음이 오히려 스스로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위험한 과일들, 즉 우리의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과일들의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 평화를 되찾는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영자 여사와 한지우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완벽한 외모의 함정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독소가 숨어있는 과일들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장기인 신장, 심장, 그리고 만성 질환을 직접 공격하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이 특히 경계해야 할 과일, 바로 수입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혜원 여사 70세, 전업주부는 이형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이 여사는 배가 건조한 겨울철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시장에서 값싸고 보기 좋은 수입배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뒤 그녀의 혈당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와 반복되는 감염으로 결국 급성 신부전 위험까지 안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유럽식품안전청 EFSA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배의 70%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들 농약에는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거나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원님,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 독소는 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농약 잔류물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췌장 기능에 부담을 주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사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고 약도 제 시간에 복용했지만 매일 먹던 수입 배 속의 독성 물질이 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교란시킨 것입니다. 다행히 수입배 섭취를 중단하고 한국산 배나 유기농 과일로 바꾼 뒤에야 그녀의 혈당과 면역력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제 손을 잡고 배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독을 품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겨울이면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수입귤과 오렌지의 화려한 껍질 뒤에 숨겨진 위험을 밝혀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민수 어르신 75세, 은퇴 공무원. 규칙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이형 당뇨를 철저히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속쓰림과 심한 위식도, 역류 증세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의 위 점막이 독성 물질 축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김 어르신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시장에서 산 값싼 귤 껍질을 말려 차로 끓여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귤이 중국산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운송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 감귤류의 껍질에는 항곰팡이제, 합성 항산화제, 그리고 중금속을 포함한 산업용 왁스가 두껍게 발라져 있습니다. 민수님, 이 껍질이 가장 위험합니다. 껍질을 차로 끓여 드시는 것은 독극물을 우려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김 어르신은 경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의 점막은 훨씬 얇고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 물질은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중금속과 항곰팡이제는 위산에 의해 분해되어 점막에 직접적인 화상을 입히고 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김 어르신의 평생 습관이 결국 그의 위장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과일은 바로 중국산 수입 키위였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주식품 기준 보고에 따르면 값싼 중국산 수입 키위 다수에서 인공 숙성제와 합성 호르몬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단순히 체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부산의 박동진 어르신 82세,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며 매일 키위 2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값싼 수입 키위로 바꾼 뒤 그의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수입 키위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그의 혈압약과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이냐 하면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화학 물질조차 약물과 결합하여 예기치 못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항응고제, 심장약, 당뇨약 등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들의 효과를 이 화학물질들이 방해하거나 혹은 독성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혜원 여사, 김민수 어르신, 박동진 어르신을 보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과일은 더 이상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과일 속의 독성 물질이 혈당 조절을 망가뜨리고 위 점막을 파괴하며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피를 끓게 하는 레시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5가지 과일의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똑같은 독소에 젊은이들은 가볍게 아프고 우리 어르신들은 쉽게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심각하게 중독되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근본적인 노화의 비밀을 파헤치고 우리가 왜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들으신 후 많은 어르신들이 아마 깊은 한숨을 쉬셨을 것입니다. 박사님, 이 정도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농약 잔류물이 묻은 사과를 먹어도 젊은 손자는 배가 살짝 아픈 정도로 끝이 나는데 60세가 넘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쉽게 입원까지 하게 되고 간, 신장, 심혈관까지 심각하게 손상되기 쉬운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몸, 즉 우리가 예순을 넘기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면역체계, 간, 신장, 그리고 해독 능력이라는 4가지 방어선 말입니다. 이 방어선들이 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르고 왜 조금만 오염된 과일이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방울의 독소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몸의 80세 군대, 즉 면역 체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이혜원 여사, 70세가 수입배를 먹고 갑자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졌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국립의학연구소 NIH에서 실시한 대규모 면역 연구 결과를 이혜원 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은 20, 30대 전성기에 비해 평균 30%에서 50%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군대의 수가 충분히 많고 개개인이 강하며 어떤 외부 침입자, 독소, 세균, 바이러스 등 즉시 발견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는 독성 물질을 재빨리 인식하고 무력화시켜 우리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면역 군대는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 남아있는 군사들 면역세포조차 예전만큼 재빠르거나 강력하게 독소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에 따른 면역 노쇠, 이무노센세슨 현상입니다. 부산의 박동진 어르신 80. 이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멀쩡했지만 이제는 조금만 불결한 음식을 먹어도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했던 것도 바로 이 면역 방어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과일을 먹으면 이 약해진 면역 체계는 독성 물질을 제때 인식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그 독성 물질들은 마치 방어선이 뚫린 것처럼 자유롭게 여러분의 주요 장기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면역세포의 기억력 또한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면역세포는 이전에 싸웠던 독소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침입하면 즉시 대응하지만 노쇠한 면역세포는 이 독소를 새로운 침입자로 오인하거나 혹은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소는 몸 안에 더 오래 머물며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혜원 여사에게 따뜻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혜원님,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군대를 덜 힘들게 하는 안전한 식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독소와 싸우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오염된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이 군대는 매일같이 불필요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만성 피로가 오고 본래의 임무인 감염이나 암세포와 싸울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동진 어르신의 만성 피로와 이혜원 여사의 반복되는 감염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80세 군대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식품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에게는 젊은이에게는 사소한 오염물질도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면역 체계를 넘어 독소를 걸러내는 우리 몸의 핵심 기관인 간과 신장의 변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정수 공장이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선인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것 외에도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속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독소를 걸러내는 핵심 공장인 간과 신장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전주에 사는 권태진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떠올렸습니다. 권태진 어르신 75세, 은퇴 목수. 젊은 시절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겨도 다음날 멀쩡히 일터로 나설 만큼 강철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부터 조금만 과식해도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얼굴이 누렇게 뜨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처럼 술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권 어르신께 보여드린 것은 일본의 도쿄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고령층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60세를 넘어서면 독소를 처리하는 간 기능은 약 40% 감소하고
노폐물을 거르고 수분을 조절하는 신장 기능은 무려 35%에서 50%까지 감소합니다. 저는 권 어르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을 우리 몸속에 있는 거대한 24시간 정수 공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권태진님,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이 쉴 틈 없이 하루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와 노폐물을 고속으로 처리해 깨끗한 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공장의 기계가 낡고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간세포와 신장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혈류량도 감소하면서 독소를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권 어르신이 섭취했던 싸구려 수입 과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일 속에는 농약, 보존제, 중금속 등 간과 신장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처리 곤란 폐기물이 가득했습니다. 기능이 40%나 떨어진 간과 신장이 이 과부하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권 어르신은 젊었을 때는 24시간이면 충분히 해독할 수 있었던 독소들을 이제는 3일이나 5일이 걸려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처리되지 못한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다른 장기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 어르신이 느꼈던 만성적인 피로와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수 공장의 노후화가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독소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장기적인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해독 기능이 떨어져 독소가 온몸에 퍼지고 신장은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져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인천의 이혜원 여사, 70세, 도수입배에 포함된 농약 잔류물로 인해 신장의 과부하가 걸려 급성 신부전 위험이라는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간과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 피부색 변화, 잦은 감염 등은 이 정수 공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간과 신장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보호는 바로 독소 없는 식단입니다. 오염된 과일을 먹는 것은 지친 간과 신장에 계속해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선택하여 우리의 소중한 정수 공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간과 신장 기능 저하가 우리가 매일 먹는 약물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약이 독으로 변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질병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노력은 정말 훌륭합니다.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제 환자 중 상당수는 약을 성실하게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을 겪거나 질병 관리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저는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분석했고, 마침내 그 원인이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작은 과일 속 화학 물질과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 사이의 위험한 상호작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75% 이상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또는 심장약 중 최소 한 가지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의 김민수 어르신 75세의 사례가 바로 이 상호작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10년 동안 2형 당뇨를 철저한 식단 관리와 약물 복용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싸구려 수입 과일을 먹기 시작한 후 그의 혈당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위험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자책하며 약의 용량을 여러 번 조절했지만 혈당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자료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당뇨약은 수입 과일의 고농도 보존제와 상호작용할 경우 약효가 아예 사라지거나 심지어 독성이 강해져 위험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어르신이 끓여 마시던 수입 귤 껍질, 차 속의 유독성 화학 물질들이 그의 당뇨약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장과 관련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부산의 박동진 어르신 82세 은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수입배나 키위에 묻은 농약 잔류물이 그의 몸속에 축적되면서 이 잔류물이 혈압약과 결합할 경우 급성 심부전 위험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모든 것은 노화된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젊은 사람의 몸에서는 약물과 함께 들어온 화학 물질이 간에서 빠르게 해독되어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간은 약물과 독소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 기능이 40% 감소한 상태에서 간은 약물, 성분, 치료 목적을 처리하는 대신 독소 생명 위협을 먼저 처리하려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의 분해와 대사가 방해를 받아 약물의 농도가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혹은 독성 물질이 약물과 결합하여 새로운 독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김민수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님,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관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을 무력화시키는 조용한 방해꾼이 식탁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독소 배출 시간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노화 연구소는 고령자의 몸이 하나의 독성 물질을 완전히 배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나 더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젊은이는 24시간이면 독소를 배출하지만 70세 어르신은 3일에서 5일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긴 배출 시간 동안 과일 속의 화학물질과 복용 중인 약물은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장기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고령층이 약을 제때 먹는데도 합병증을 겪는 이유이며 문제의 원인이 매일 먹는 그 값싼 과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김민수 어르신은 수입 과일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유기농 또는 국내산 과일로 바꾼 뒤에야 혈당이 안정되었고 박동진 어르신의 혈압 또한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화학 실험실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간과 신장이 느리게 작동하며 매일 복용하는 약이 과일 속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일을 잘못 고를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숨기고 있는 값싼 수입 과일과 안전한 한국산 과일을 정확히 구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단 6초 만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과일 고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그냥 예쁘고 싸면 사죠.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한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에는 중국산 겨울 과일이 사과, 배, 귤, 감, 키위를 중심으로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한국산 과일과 위험을 숨기고 있는 수입 과일을 구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매일 제 시간에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서형만 어르신 70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서 어르신은 마치 전시용처럼 완벽하게 생긴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제게 오셨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보세요. 이 사과는 싼데 충청도 사과 못지않게 예쁘죠? 제가 어디서 샀냐고 묻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장 입구 리어카에서요. 라벨은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과일의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서 어르신은 결국 사과 하나에 10몇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수입 과일을 정확히 구별하는 일은 특히 면역력과
간신장이 약해지는 어르신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김성훈 박사의 6초 구별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몇 초의 관찰만으로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것. 라벨과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유럽과 일본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값싼 수입 과일의 60% 이상이 라벨 규정을 위반하거나 라벨이 지워졌거나 흐릿하거나 심지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의심 신호입니다. 안전한 국내산 제품은 항상 명확한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지, 포장 날짜, 포장 코드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과나 배가 마치 무명처럼 보이고 정보가 없으며 어떤 번호도 없다면 즉시 피해야 합니다. 출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제품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킬 기준을 결코 충족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과일의 겉모습, 즉 완벽함의 정도를 의심하십시오. 앞서 최영자 여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본과 유럽 식품안전연구기관들은 중국산 수입 과일이 종종 비정상적으로 완벽한 외관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깔, 왁스를 바른 듯 번쩍이는 껍질, 크기가 거의 모두 동일한 상태는 위험 신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운송하는 동안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수출업체들이 강한 보존용 왁스, 항곰팡이제, 고농도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산 고품질 과일은 작은 상처나 크기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재배 과정의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일이 너무 예쁘고 너무 반짝이고 너무 똑같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코를 이용한 향기 감별을 해보십시오. 일본 식품안전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감귤류와 사과는 자연스러운 과일 향이 거의 나지 않거나 때로는 매우 약한 화학 냄새, 플라스틱 냄새 또는 왁스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의 예민한 후각은 이것을 감지하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산 오렌지나 사과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있습니다. 코에 가까이 대었을 때 차가운 냄새, 보존제 냄새, 혹은 아무 향도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도한 화학적 처리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넷째, 가격에 주목하십시오. 싸다는 것의 함정을 경계하십시오. 유럽 농산물안전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국내산 과일은 엄격한 재배 및 검사 절차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생긴 사과 한 봉지나 오렌지 한 상자가 국내산의 절반 가격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싸지? 어디서 비용을 줄였을까? 미국과 일본의 여러 사례에서 값싼 수입 과일은 성장 촉진제, 고강도 보존제 사용 또는 미숙한 상태에서 수확하여 강제로 익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음식에서 싸다는 것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매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동식 리어카를 선호하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무표기, 저가, 출처 불분명 과일이 이러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김민수 어르신도 근처 임시시장에서 싼 과일을 샀다가 전부 저품질 수입산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반면 대형 마트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전문 매장은 훨씬 더 엄격한 검사 절차와 출처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일시적인 편리함이나 저렴함에 맡길 수 없습니다. 여섯째, 작지만 중요한 제품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유럽과 일본에서는 과일의 생산지 코드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재배지와 생산 과정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번호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한 코드를 가진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품질 수입 과일은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코드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전한 과일을 고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6초 구별법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단 몇 초만 더 관찰하고 단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을 실제로 존재하는 심각한 화학적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우리 몸이 독소에 취약해지는지, 그리고 그 독소가 약물과 결합하여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위험이 과장이나 뜬소문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전 세계의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환자들의 개인적인 고통과 우리 몸이 노화됨에 따라 독소에 얼마나 취약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혹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게 단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결코 과장이나 뜬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 선진국들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이 값싼 과일의 위험이 얼마나 전 지구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에 얼마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보여줄 실제 사례들입니다. 2022년 일본 국립건강연구소는 중국산 수입 과일의 품질을 대규모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본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과, 배, 귤, 오렌지 포도를 포함한 총 305개의 샘플 중 무려 82%에서 일본의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한 개의 사과에서 무려 9종의 농약이 동시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일부는 선진국에서 이미 10년 이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또한 과일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허용 기준보다 3배에서 20배 높게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60세 이상 어르신이 이러한 과일을 매일 3개월만 섭취해도 축적된 중금속으로 인해 간, 신장, 신경계에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는 결국 일본 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수입, 과일, 검사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중국산 수입 과일로 인한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한 환자가 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60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63%를 차지했으며 어르신들의 사망률은 젊은 층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고령층의 면역력 약화와 해독 능력 저하에서 찾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500명의 고령층을 3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값싼 수입 과일을 자주 먹는 그룹은 유기농 또는 국내산 과일만 먹는 그룹보다 간, 신장,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통계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최영자 여사 78세, 위장 손상, 와 이혜원 여사 70세, 신부전 위험의 고통이 단지 개인적인 불운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2023년 유럽식품안전청 EFSA는 전 유럽 수입 과일 산업을 뒤흔드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2년간 중국산 과일 2,000여 개의 화물 배치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전체의 75%가 유럽 식품 안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점은 일부 과일이 인체가 분해할 수 없는 독성 유기 화합물로 광택 처리되거나 보존 처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과학자들은 60세에서 70세 사이 자원자들에게 한 달 동안 이러한 과일을 먹이는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간 기능이 15%에서 25% 감소했으며 섭취를 중단한 뒤에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욱 직접적인 경고를 줍니다. 바로 대만에서 2022년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중국산 수입배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갔고, 조사 결과
이 배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2010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입원 환자 중 8명의 어르신은 급성 간부전과 신부전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만 정부는 일부 중국산 과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검사 기준을 여러 배 강화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을 가진 나라조차도 2023년 싱가포르 식품청은 중국산 수입 과일의 45%를 반송하거나 폐기했습니다. 이유는 금지 성분 검출 기준, 초과 화학 물질, 병원성, 미생물 때문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 값싼 정체불명의 수입 과일을 피하라는 특별 경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통계와 사례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위험은 국경을 초월하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취약한 몸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과일이 우리 몸에 어떤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즉 생명의 대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전 세계의 충격적인 증거들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단순한 소화불량 차원이 아님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과일이 우리 몸에 어떤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즉 급성 중독부터 시작해 수년에 걸쳐 우리의 뇌와 장기를 파괴하는 만성 중독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본인과 가족의 식품 선택에 더욱 진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급성 중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염된 과일을 먹은 지 몇 시간 안에 즉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유럽 질병 통제센터 ECDC에 따르면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극심한 메스꺼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토, 쥐어짜는 듯한 복통, 수차례의 설사로 인해 급격한 탈수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현기증, 두통, 온몸의 두드러기와 가려움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원에 사는 최영자 여사 78세 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아침에 수입 사과와 감을 드신 후 점심 무렵부터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통증 때문에 똑바로 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에는 조금만 늦었어도 탈수 쇼크가 올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급성 탈수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기 쉬워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진통제나 지사제를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물을 마신 뒤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급성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중독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속에 조용한 살인자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 NIH는 농약 중금속, 보존제가 간 지방 조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까지 천천히 축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가벼운 피로, 순간적인 두통, 더딘 소화 정도의 사소한 증상만 있지만 이것이 바로 독소 축적의 위험한 시작 신호입니다. 광주에 사는 한지우 어르신 85세 은 3년 동안 값싼 수입 과일을 꾸준히 드신 후 결국 만성피로, 점점 떨어지는 기억력, 피부가 칙칙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중납과 카드뮴 농도가 정상의 4배에 달했으며 간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때 멈추지 않았다면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만성 중독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임상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염된 과일 속 화학물질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교란하여 혈당을 갑자기 폭등시킬 수 있으며 보존제는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김민수 어르신 75세
이 혈당 불안정으로 고통받았던 것도 이 만성 독소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독소를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인 간과 신장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묻은 과일을 자주 먹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 기능 저하, 간경변, 만성 신부전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해독 기능이 떨어져 독소가 온몸에 퍼지고, 신장이 손상되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하신 분은 수년간 수입 과일에서 축적된 중금속 때문에 간과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어 결국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국 신경연구소는 일부 농약 성분이 혈뇌 장벽을 통과해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치매와 유사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일을 잊고 가족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과 다리가 떨리고 균형을 잃으며 몸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수입 과일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은 후에야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했던 기억력 문제가 호전된 환자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이라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드려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입 과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러 농약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의 20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오염된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은 간암, 신장암, 위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에서 4배 높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값싼 과일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치르게 되는 너무나도 비싼 생명의 대가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위험은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50세 이후 왜 안전한 과일 선택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면역력과 장기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선택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간과 신장, 소화기, 그리고 긴 수명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됩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영양 전문가들의 조언과 제가 5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창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조언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의 지혜입니다. 첫째, 가장 안전한 선택. 한국산 국내 과일을 우선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한국산 과일은 비싸고 때로는 수입 과일처럼 예쁘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 농업대학의 연구는 한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재배된 과일이 농약과 보존제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식품 안전 관리가 철저하며 모든 과일은 시장에 나오기 전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김동수 어르신 70세. 오늘날 한국 농가들이 유해화학 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는 첨단 농업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제게 말해주셨습니다. 한국산 사과, 배, 귤은 외관이 완벽하게 반짝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전성은 수입 과일보다 수천 배 뛰어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과일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한국산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조금 더 지불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가치 있는 건강 투자입니다. 둘째, 재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공식 인증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미국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공식 인증된 유기농 과일은 일반 과일보다 농약 잔류량이 무려 95% 낮습니다. 한국의 유기농 제품은 농림부의 초록색 잎사귀 로고가 있는 인증 마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최영자 여사 78세. 도 유기농 과일로 바꾼 뒤
수년간 고생하던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용은 일반 과일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싸지만 병원비와 약값이 줄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대형마트, 인증된 유기농 전문 매장, 혹은 농부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시고 이동식 트럭이나 비정상적으로 싼 수입 과일 가게는 피하십시오. 셋째, 부득이하게 수입 과일을 먹어야 한다면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십시오. 경제적인 이유로 수입 과일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안전청 FDA의 지침에 따르면 과일 표면의 농약과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두는 것입니다. 큰 대야에 물을 붓고 소금 2스푼을 넣어 과일을 담근 뒤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일본 과학자들은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은 물에 과일을 담그면 일부 농약 분해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인천에서 은퇴한 간호사였던 이혜원 여사는 이제 매번 과일을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혼합물에 20분간 담근 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 보관한다고 합니다. 넷째, 수입 과일은 무조건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드십시오. 껍질에 영양이 많다는 이유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많은 화학물질과 독소가 바로 껍질에 쌓입니다. 코넬 대학 연구에 따르면 껍질을 제거하면 최대 80%의 농약 잔류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은퇴한 농부였던 한지우 어르신 85세. 또 이제 수입 과일은 반드시 껍질을 모두 벗기고 먹습니다. 특히 오렌지귤, 사과 껍질을 차나 물에 끓여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습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껍질의 독성 물질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다섯째, 제철, 한국산 과일과 냉동 과일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한국은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과일이 있습니다. 제철 과일은 영양 가치가 가장 높고 안전하며 우리 몸이 계절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가장 잘 공급합니다. 또한 한국산 냉동 과일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미시간대 연구에 따르면 수확 즉시 급속 냉동된 과일은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며 장거리 운송을 거친 수입 과일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들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최고의 효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영자 여사의 아들처럼 부모님이 스스로 과일을 사러 다니시다가 아끼려고 저품질 수입 과일을 사오시는 일이 없도록 자녀분들이 직접 안전한 과일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해 드리거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마트에 가서 안전한 과일을 골라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기를 지키는 굳건한 성벽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지식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건강한 식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속 과일의 원산지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친구, 이웃, 가족들, 특히 어르신들께 공유하여 안전한 과일 고르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고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을 되살리는 값싸고 흔하지만 의사들이 극찬하는 천연 식재료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